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에게 오늘까지 거취를 결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이 대표의 거취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신문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함께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당대표 거취까지 당원 투표로 하자는 친명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비명계에서는 오늘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의 거취를 결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원 투표하자는 이 친명계 요구에 대해서 개딸 중심의 이재명 방탄당을 만들자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원들의 주류들이 친 이재명계이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해봐야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더 유지하는 결과가 나올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50억 클럽 특검 문제도 함께 거론하자, 이것도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모든 걸 결정하자는 취지의 그런 얘기들을 안민석 의원이 했습니다. 직접 한번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충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명히 좀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지자들이 충격, 좌절, 놀라운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뭐 이런 항의가 없다면은 죽은 정당이죠.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한 것이죠. 이게 당원 투표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의원들, 또 반발할 의원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기적인 사항을 의원들 내에서 의원들끼리만 이야기를 해서 풀어가려고 해서는 이 위기적인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위 소집과 당원 전원 투표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모든 결정을 한번 맡겨보자 이런 취지인데 사실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서정욱 변호사님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꼼수의 극치가 아닌가, 꼼수 정치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당원들은 이제 거의 개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네. 당원들에게 투표하면 당연히 이제 그 신임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개딸들의 신임만 받아가지고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게 독재자들이 흔히 꼼수로 자기 이제 그 권력이 흔들릴 때 국민 투표에 신임을 묻겠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당원들한테 신임을 물어서 대표 거취를 정하자. 네. 이거는 이제 진짜 꼼수고 문제는요. 안민석 의원의 발언 중에 그 체포 동의안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당원들한테 물어서 정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반헌법적입니다. 체포 동의안은 이제 그 무기명 투표를 보장한 취지가 헌법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당원들한테 물어서 당론으로 무조건 부결하자. 또는 아예 당론으로 국회에 출석을 거부해버리자. 원천적으로.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발상이다. 국회의원들의 자율적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비밀로 투표할 걸 당론으로 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이게 당론으로, 그러니까 지도부의 결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안민석 개인의 의견인 거죠. 지금까지는. 예, 제가 듣기로도 지금까지는. 일단 안민석 의원 저도 기사로만 일단 봤고요. 네. 제가 듣기로도 지도부 내에서 이제 이 문제에 관련된 전당원 투표랄지 이건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한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0명 가까이 지난해 8월에 한 150만 명이 넘었었는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안민석 의원이 주장을 제가 직접 통화한 건 아닙니다만 주장하신 걸 보면은 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전당대회 할 때 그때 당원들이 한 80% 가까이 한 77%가 넘는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저는 오늘 기사에 나온 비명계가 오늘까지 결단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비명계 어느 분들이 그런지 몰라도 저 또한 모르겠습니다. 당대표한테 오늘까지 뭘 결단하라는 건지 정말 당대표직을 거르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요구 또한 저는 합당한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안민석 의원이
당원이 압도적으로 선출했고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거취를 논의할 때는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걸로 일단 이해하는데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런 건 전혀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체포도 기한 때 나왔던 그 이탈표들 네. 그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대표를 포함해서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네. 좀 더 그런 들어보고 접점을 만들어서 당이 단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탈표를 두고도 당시 지도부는 하나가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당원 투표로 하자 뭐 이런 제안까지 등장을 하자 당내에서는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지적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안민석 의원 개인의 의견 지금까지는 적어도 당의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명계에서 당원 투표 주장을 내놓는 동안에 당원 게시판에서는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 읽기도 불편한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모자이크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역적들 다신 정치 못하게 해야 한다. 구속을 주도한 역적 배신자들. 특급으로 꼽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1급에는 김어준 씨, 조응천, 이상민, 박용진 의원, 2급에는 이원욱,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중진 의원들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한 발언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정화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내일도 이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수박 깨기 행사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이 이런 강성 지지자들에게 기대면서 또 다른 방탄을 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바꾸겠습니다. 자, 청원 동의 12,454명이 지금 동의를 한 상태인데 2차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이 온다면 그때 표결을 한다면 그걸 거부하는 쪽으로 부결하는 쪽으로 당론 채택을 촉구한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당원들의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는 건 친명계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셨어요. 저만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돌렸다는 겁니까?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걸 굳이 제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포동의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 협상의 거래의 대가, 협상의 어떤 무기로 삼아서 당대표직을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대표직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라든지 또는 체포 관련된 행위가 저는 굉장히 편향돼 있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마치 이제 호응을 해서 대표 보고 사퇴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검찰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좀 논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당론 안 지키는 의원들은 강제 출당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강경한 메시지까지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차 체포 동의안 표결 때 당론으로 공식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판 여론들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론으로 정한다 한들 이미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1차 표결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체포 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넘어온다 해서 그때 당론으로 정한다 한들 과연 홍석준 의원님 네. 그때 이탈표 던졌던 분들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당론을 따라줄지는 좀 의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투표가 사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네. 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당론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지금 많은 화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지금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음에는 무조건 당론 투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인사에 관련된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 과연 당론 투표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 따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다음 본인의 당선, 특히 국민들이 지금 당을 얼마만큼 지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네네. 굉장히 지금 국민들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설사 당론 투표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그렇게 쉽게 따르지 않을 거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의원들이 고민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종호 평론가님. 그리고 실제 당론으로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당론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탈표를 더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의총이랑은 다르죠. 지난 의총은 사실상 두 사람의 발언 이후에 그냥 아무런 어떤 이 의견 없이 총의가 모아졌다 이렇게 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비명계가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그 결과 나올지 잘 몰랐을 겁니다.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다 기획된 겁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친명계는 간단해요. 이재명 당대표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딱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그렇게 단일 집단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 안에는 민주주의 4.0도 있고 또 네네. 부흥이 모임도 있고 뭐 또 반성과 혁신에 있는 사람도 있고 민주화의 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구심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 지금 얘기했듯이 다 뭐 전화로 해서 한다? 그러면 차라리 기권이 딱 나오거나 무효가 딱 몰아 나오거나 아니면 뭐 가결에 다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절묘하게 9대 11대 17로 나눠집니까? 그러면 이 그 구심점도 없는 비명계가 서로 연락을 하면서 너는 기권해라, 나는 무효할게, 너는 가결해라. 이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번에 비명계는 뭘 확인했냐? 38명에서 31명의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꽤 규모가 되는구나. 확인하기 전과 확인한 이후에는 다를 겁니다. 네.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상 의총에서 이 지금의 어떤 표결의 발언을 그때부터 했다고 쳐보세요. 지금 이 개딸 등과 지지자들이 감성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의총에서 만약 마음껏 발언을 한다면 이런 홍위병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언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조마조마하고 부결을 억지로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의총 과정 중에 본인들 목소리를 못 낸 게 특정 팬덤층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라는 진단, 물론 일정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정치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여러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왜 의견을 내지 못합니까? 오히려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대로 떳떳하게 여러 매체에 나와서 영장실질을 그냥 직접 받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본인 의견 낸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결로 본인이 한 번도 명시적으로 내지 않았던 의견을 표로 애매하게 표출한다? 저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상당히 좀 자질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서서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어디에 표를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강성 지지자들 층에서는 가결표에 던졌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강성 지지층을 절대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논의의 과정 중에 의원들이 임했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개딸, 저는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에 상당히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결 여부 그리고 부결 여부를 왜 의원들에게 묻습니까? 본인들은 어쨌든 그 논의의 과정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수 있지만 표로 의사표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의견을 묻는 거 이거야말로 반민주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금 들으신 대로 이렇습니다. 소수라고 하기에는 꽤나 많은 30여 명의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친 이재명계와 다른 의견들을 표출한 상태고 그 표출을 한 것을 보고
뭔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강력한 움직임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진중권 전 교수는 과연 이게 정당의 진정한 모습이냐,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부결이지 사실상 가결이잖아요. 방탄 조끼를 입었는데 방탄 조끼가 다 뚫은 거예요. 다 뚫어가지고 지금 총알 끝이 살 끝에 딱 당한 상태고 의원총회에서 모인 총의가 제대로 된 총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찬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 취조를 받고 있고 대답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이게 전체주의 정당이고 북한 정당이고 민주당이 지금 이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도 이런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내부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자제해달라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직접 내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내분 상황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 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 주셔야 한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요, 판단을 내리려는 시도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찬반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 노력 그 자체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한명식 대변인, 지금 네. 대변인 수석 대변인과 일단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임들 있거든요.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낸다면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대표의 저런 이제 대변인을 통한 네. 고위전략회 이후 대변인을 통한 발표가 저는 진정성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는 앞서서도 이런 당내 어떤 열성 지지자들이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어떤 비판성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한 서너 차례, 제 기억만 해도 한 4번 정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선거 기간 중에도 얘기했고 뭐 유튜브 방송 통해서 최근에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이소영 의원과 했던 때 말씀. 예, 그때도 했었고 이제 당 대표가 어떤 공개적인 유튜브 방송이 됐던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당원들이 직접 질문도 하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특정 이제 무슨 과일 이름까지 얘기하니까 네. 대표가 정말 정색을 하고 그런 얘기 그런 단어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내부에 분열을 야기하는 좋지 못한 용어입니다. 그 당원이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면서 아무리 우리 내부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상대방, 상대방이라 하면은 지금의 이제 여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외부에 있는 분들보다 크겠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충격적, 놀라운 당원들 입장에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고 지금 화를 내시고 하는데 대표의 의중을 다 아실 겁니다. 하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게 맞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지 이런 자제 메시지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표가 직접적으로도 좀 말씀하시는 계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손석희 변호사님.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정통 이제 민주화를 이끌어온 네. 이런 이제 정통 야당입니다. 네. 옛날부터.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이걸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내심 즐기는 게 아닌가. 옛날에 중국의 문화대혁명 할 때 홍위병들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마오쩌둥이 말렸습니까? 이용했습니까? 겉으로는 이게 하지 마라. 말리면서도 이게 실제는 홍위병들을 이용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개딸들의 비민주적인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일벌백계 바로 징계를 해야죠. 당원으로서 이게 제명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게 당내 민주주의 진정성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변을 시켜서 말만 하고 본인이 몇 번 말한다 해서 이게 행태가 없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예를 들어 이게 국회를 출석을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은요. 이러면 이게 국회 문 닫아야 됩니다. 해산해야 됩니다. 출석을 안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12,000명 당원에 올라 있잖아요.
이런 당원들에게 전부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왜 그냥 말만 합니까? 그래야만 이게 진실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원들이 뭐 쓴소리 했다고 당원들을 또 징계하기는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진정성을 좀 더 대표가 직접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